안녕하세요. 예, 개인 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들이 있다.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개인 택시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비용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저도 EV6 롱레인지 레벨 2 정도 되는 그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요. 과연 그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택시 산업이 몰락할까요? 전체가 만약에 자율주행차로 바뀐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때는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충분히 차와 차가 서로 이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과연 자율주행 택시가 택시의 미래를 어둡게 할까요?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? 글쎄요. 미국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미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가능하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뉴욕 같은 데는 굉장히 복잡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도로가 이렇게 바둑판으로 해서 잘 뚫려 있어요. 시골에도 보면 도로의 폭이 넓고 주차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 미국은 자율주행하기에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에서 V13까지 12에서 13까지 이 FSD가 이 버전업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특별한 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같은 환경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.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면 미국엔 옐로우 택시라는 게 있는데 주로 공항에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통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많이 필요하고 발달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저도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. 택시를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GPS랑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손님은 왼쪽에서 불렀는데 오른쪽에서 택시가 불러지는 거로 이 내비게이션이 찍혀서 이제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손님이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해서 위치를 다시 파악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.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비 오는 날이든지 이런 날은 저는 3km 차이 나는 것도 봤어요. 분명히 여기서 찍었는데 이 엉뚱한 데에 GPS가 잡혀서 내비게이션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 거 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GPS와 내비게이션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이 부작용이 있고요.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뒷골목이 상당히 많습니다. 차가 분명히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인데 내비게이션이 거기로 끌고 가요. 그래서 가다 보면 차가 못 가는 길인데 그 골목으로 가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
사람이니까 백을 하든지 다시 차를 돌려서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. 그 레벨 2나 레벨 3나 레벨 5나 아니면 FSD 자율주행 차로에서 운전해 가면 그 뒷골목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쉬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뭐 카카오라든지 우버라든지 이런 그 온다콜이라든지 이런 또 뭐 스윙이라는 택시가 또 있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부르잖아요. 그 뭐 집 앞까지 차를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이 위치가 잘 안 맞고 하면 손님들이 짜증내지 않을까요?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? 한국 사람들의 성격상. 그러니까 이 뒷골목의 문제라든지 이런 자율주행의 레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데 GPS나 내비게이션의 연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은 가능합니다. 옛날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80km면 80km, 100km면 100km로만 쫙 달렸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가다가 멈추면 다시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셋업해서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크루즈 컨트롤을 딱 셋업하면 차가 달리다가 속도가 늦어지면 이렇게 차가 서서히 멈추기도 하고요. 또 차가 풀리면 이제 같이 달리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든지 이러면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FSD, 자율주행 이런 문제 때문에 택시의 미래를 걱정하셔서 여러분이 택시를 뭐 앞으로 10년을 하실지 20년을 하실지 30년을 하실지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보고 택시에 그 업을 삼아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자율주행 되는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에는 뭐 보험 문제도 있고요. 자동차의 문제냐, 그리고 또 이 뭐 보험사가 이것을 어디까지 커버해야 되느냐,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,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, 개인 택시의 가격이 떨어질까봐 미리 걱정하고 이 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,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전 중국도 많이 갔었어요. 중국도 한 60번 정도 갔는데요. 중국은 뭐 공산주의니까 뭐 사고가 나도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당에서 뭐 가리기도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 자율주행이나 뭐 배터리의 뭐 성능이라든가 뭐 또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믿을 나라는 아니에요. 근데 일부 뭐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뭐 배터리가 불이 나도 전혀 바깥으로 이게 뉴스화되지 않습니다. 근데 중국의 문제까지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운전을 좋아하시고 또 개인 택시를 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셔서 개인 택시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